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중국 1930년대 그 상하이에서는 되게 영화 붐이 많이 일어났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 황후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스타였던 여배우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배우의 이름은 왕영옥이고요. 중국어로는 랑닝위입니다. 근데 왕영옥이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영옥이라는 인물은 1910년 6월 3일 상하이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1935년 3월 8일 날 본인 저택에서 아쉽게도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배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명은 왕봉근입니다. 완봉근, 무한펑건이라고 하고요. 부친은 루안롱롱이라고 해서 이제 왕용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친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였고요. 아버지는 상하이 푸동 아시아 조선소라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가도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어린 7살밖에 안 된 딸 왕용옥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집안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가장까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어머니 홀로 이 아이를 못 키우겠는 거죠. 집안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그 상하이에서 그래도 좀 손 꼽히는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장씨라는 집안인데요. 거기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막내 아들이 장달민이라는 사람인데요. 6살 위였다고 합니다. 왕영옥보다. 그래서 13살인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이 두 남녀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관계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달민이 왕영옥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8살이 된 왕용옥을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이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까운 학당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살 되는 해에 이 장씨 집주인 장씨가
어느 학교, 여자 학교 이사장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도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는 이제 반만 내는 걸로 하고 그 왕룡옥을 입학을 시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1925년 15살 되는 해에 이 장달민과 왕룡옥이 이 좋아하게 되는 관계가 발각이 된 모양이에요. 그 해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 쫓깁니다. 그 두 모녀가.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노숙사 생활을 하고 그 매일매일 뭐 이렇게 일용식이나 뭐 일용직 같은 데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아주 조금 싼 집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장달민이라는 인물이 또 그 집에서 또 내쫓겨요. 근데 이 장달민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한량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약, 도박, 여자 다 합니다. 마약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주 못된 짓은 다 하는 그런 남복군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장달민을 보다 못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장달민은 거기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왕룡옥 모녀한테 가서 빈재 짓을 합니다. 뭐 자존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 명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달민이 얌전히 집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돈 버는 것까지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이놈의 이 새끼가 나가갖고 도박으로 돈을 막 잃고 와요. 근데 모녀한테 또 돈을 좀 또 달라고 그래요. 뭐 안 주면 뭐 지랄 버거지도 하고 막 폭력까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왕룡옥이나 어머니가 되게 못 견디겠는 거죠.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룡옥이가 머리를 씁니다. 어떤 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든지 노력할 테니까 돈 많이 버는 데에 좀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성영화사라는 곳에 영화배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녀가 이제 그래서 1926년부터 영화배우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부부라는 뭐 영화의 단역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 후부터 뭐 베이징 양귀비, 뭐 피눈물의 비석이라는 뭐 영화들에 출연을 하고 그 동안 꽤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1926년부터 이제 영화배우로 이제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1930년대부터 이제 이 배우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실력도 또 좋게 평가를 받게 되고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실력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영화 황제라는 또 최고의 인기 남자 배우가 한 명이 있는데, 이 배우는 김염이라고 해서 이제 진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우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운동가 집안의 출생인데, 뭐 어떠다가 이 배우가 가족들이랑 중국으로, 그러니까 만주로 이주하게 되고요. 간도도 이주하게 되면서 살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상하이로 건너와서 이 사람도 배우가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배우는 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배우와 또 많은 영화에 출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930년도에는 야초 한화, 뭐 고도춘몽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고요. 뭐 1931년 뭐 조화 흡연기, 그 다음에 속 고도춘몽, 그 다음에 일지매, 뭐 연애와 의무, 이런 영화들에서 같이 주조연으로, 두 명의 남녀 주연으로 출연을 합니다. 또 다른 영화들도 있죠. 그리고 1932년에 또 이제 보면은 영화는 또 많이 출연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에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장달민이랑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상하이에서 되게 유명한 사업가였던, 지금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급 되는 사람인데요. 당괴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만나게 되고 또 동거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장달민이 화가 나서 이 두 남녀를 간통죄로 고소를 해버려요. 근데 장달민과 왕룡옥이 동거를 했지 정식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장달민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 심한 복수심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한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장계책이 좋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이 인물도 이 장달민이랑 똑같은 인물이에요. 제비입니다. 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가도 성공한 인물이긴 한데 좀 이렇게 양아치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비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여성들과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플레이보이죠, 한마디로. 원래 본초가 있어요, 고향에.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과 연문설이 나돌기도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특히 여자 연예인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여배우 2명과 여가수 1명이 이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왕룡옥도 좀 마찬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왕룡옥을 많이 구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계책이 장달민한테 고소당한 후부터 자주 때렸답니다. 여민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명성 영화사 사장인 인물이 여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일기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룡옥이 여러 번 공개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개책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이 자주 맞았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심하게 때렸을까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엔 남자복이 없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고요. 1933년도에 이제 도시의 밤, 뭐 3명의 현대 여성, 그다음에 소형 장난감, 뭐 이런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요. 1933년 신녀라는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왕룡옥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도 중국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잊지 못하는 여배우가 됐을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이자 가난한 창녀로 출연을 해요. 이 영화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비참해요. 근데 이 영화 찍으면서 이 본인이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자기 모친과 많이 연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모친이 뭐 창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이 그 정도로 힘들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의 대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고도 하고, 막 가슴이 애려서 막 대사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인데 이제 이 영화에 아들로 출연했던 아역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그 당시에 명성영화사 사장 여민이의 아들입니다. 그 여견이라는 아역 배우인데, 커서도 이제 영화에 배우도 활동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영화 감독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같은 해에 또 유명했던 영화 신여성. 이 여성, 그 신여성이라는 영화도 꽤 중국 영화에 대단한 영화라고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인생, 그 다음에 향, 설, 해 이런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 영화사에 최고의 수작이라고 하는 영화들 중에 2편 신여성에 출연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 1935년 곡풍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마지막 영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왕룡옥한테. 장달민이 첫 남자였고요. 장개책이 2번째 남자였고, 3번째 남자는 최초생이라고 해서, 근데 이 차이출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최초생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영화 감독입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신여성을 감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확히 2편 단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소녀라는 감독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되게 유명한 영화계의 거두라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했던 감독 중에 한 명인 최초생의 3번째 남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되게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 본 부인도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왕룡옥을 사랑했지만, 왕룡옥이 그렇게 울면서 본인이랑 어디 멀리 떠나자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뿌리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분의 성격이니까, 그분의 선택이 뭐 좋았다 나빴다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었다. 아무튼 이 왕룡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왕룡옥의 마지막 머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1935년 3월 5일날 국풍이라는 영화가 완전히 촬영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7일날 그 국풍이라는 영화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보수를 해야 하는 장면이 있었나봐요. 그걸 또 잠깐 그 촬영 때문에 잠깐 그 왕룡옥이 촬영을 하고, 저녁에 이제 명성영화사 여민이 사장인 여민이 사장의 아들 여견의 아역 배우의 생일 파티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생일 파티장이니까 뭐 간단하게 술 한 잔 마시고 담소 좀 나누고 간단하게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왔겠죠. 근데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대요. 막 웃으면서 막 크게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물들은 평상시에 그 모습이었으니까 이상한 걸 감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여민이 집에 나와서 그 자기 동고남자였던 장계책이랑 또 어떤 호텔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사교 댄스를 이제 추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새벽 1시에 그러니까 8일 새벽 1시에 두 사람이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잠깐 또 말다툼을 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룡옥이 하녀한테 야식좀 차려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먹고 방에 들어가서 나 잠이 안 오니까 당신 먼저 자라. 그리고 이제 장계책을 먼저 재우고 그녀가 이제 본인이 복용했던 수면제 3통을, 그러니까 한 통에 10알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삼시발을 입에 넣고 다 먹은 다음에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더 이상 그녀가 깨어나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비극적인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 곁에 그 탁자 위에
2통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진위가 판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위조된 거, 그러니까 조작된 거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 내용을 먼저 2통을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원래 그 당시에는 이게 원래 누구지? 장계책이 유서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거를 발표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영화계에서도 난리치고 대중들이 난리치니까 잠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한 그 유서 내용이 아니고요. 그 유서 쪽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어버블리게 해갖고 이제 끝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1년도에 아주 꽤 오래 지나서죠. 3명사 확보라는 잡지에다가 그 유서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보, 그러니까 이 잡지도 좀 이상한 게, 원래 많이 팔리지 않는, 유명하지 않는 잡지였대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또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유서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서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달민, 나는 당신의 괴롭힘을 때문에 죽습니다. 어느 누가 이를 믿을까요? 우리 둘 헤어진 후 매월 100원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당신은 이를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참 양심도 없으시네요. 이제 내가 죽으면 당신은 만족하시겠죠. 사람들은 내가 죄를 두려워한다고 여기겠으나 사실 제가 무슨 죄가 두렵겠나요? 다만 당신들 두 사람이 서로 빼앗으러 쟁탈하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하고 후회할 따름입니다. 그거는 너무 늦었습니다. 울 필요가 없네요. 나는 살아나지 않을 터이니 뉘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이미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유서고요. 두 번째 유서는 누구죠? 장계책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윗부분은 좀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을 얘기를 하면, 영혼이 없는 여자라고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터이니 당신 혼자 감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당신이 홀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과거의 찐, 오늘의 저, 그리고 미래의 누구이든 당신 자신이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의 찌윈이라는 인물은 짱찌윈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배우예요. 그리고 이 장계책이 벌었던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저, 그러니까 현재의 왕용호, 그 다음에 미래의 누구든,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당신의 그 행동을 알고 있어다 이런 얘기죠. 그 미래의 누구는 이제 여가수였습니다. 리우 요우지아라는 여잔데요. 나중에 그냥 그거는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죽습니다. 감히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바라건대 엄마와 딸을 잘 돌보아 주세요. 렌화가 내가 지불해야 할 2050원이 있으니 부양비로 써주세요. 레나라는 인물은 그 자기 가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주는 봉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불해 주라는 거죠. 뭐 2050원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그거 지금 말하면 퇴직금까지 다 합쳐서 그냥 그 봉급을 주고 내일 보내든지 아니면 계속 쓰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세심하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믿을 만한 건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내 대신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엔 내가 없으니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더 역시 매우 기쁩니다 하고 이 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서는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가요. 신비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읽어보면은 좀 원망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남자들에게 좀 원망하는 그런 말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당대책이 발표했다는 그 유서의 내용은 조금 반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달민한테 남겼다는 유서에는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장달민 그 유서 거기 내용 그대로고요. 두 번째 제가 읽어드렸던 본인에게 이제 남겼다는 유서는 조금 다르게 자기한테 좋게 쓴 내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서가 그 장계책의 세 번째 여성이었던 여가수 리우요우지아 그 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조금 자기가 양심에 좀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 편지를 유서를 그 잡지에다가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신비성은 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룡옥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14일 날 상하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조금 떨어진 짜베이라는 곳에 네니산이라는 곳에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계의 인물들 기념, 손유, 그 다음에 정군리, 그 다음에 비목, 그 다음에 오영강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생, 그 여민이 등 12명의
이 영화계 남자분들이 그 시신의 관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까 김여민이라는 인물, 아까 한국인 출신의 영화 배우고요. 손우라는 분은 또 감독이고요. 그 태초생처럼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정굴리라는 분은 영화 배우고요. 그다음에 비목이라는 분과 오용광이라는 분은 그 시나리오 작가고요. 그다음에 여민이는 명성영화사 사장입니다. 아무튼 이 분의 평가를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대중들이도 그렇고 영화계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외향적이었고 늘 단정했고 그다음에 대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범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늘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속세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학처럼 깨끗했다라는 인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되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연기나 생활이나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 의원님이, 그러니까 왕용옥은 이렇게 소개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참 애다파요. 이 장만옥 주연의 강문봉 감독의 그 왕용옥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장만옥이 왕용옥 역을 했고, 양가희가 최초생 연기를 했고, 뭐 오계화가 당달민 역을 하고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1991년도작인가 그런데 그 영화를 한번 구해서 보시면은 아실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좀 진짜 애달픈 여성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이 그 왕용옥의 주제가인데요. 짱심이라고 해서 숨겨놓은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되게 애달픈 게 느껴지고요. 그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 배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었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